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 우리를 향해 서주십시오. 그에 대한 경례. 바로 충북선현밀 유명을 달리하신 안전사정에 대한 율동 문연이 있겠습니다. 율동 문연. 바로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 보고, 수원 오시며 참석 14명, 미임 22명으로 수원되었음을 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네, 조모 이사님의 말씀대로 제3차 정기 이사회가 성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개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래 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말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초에 있는 7월 3일 날 진행되는 2024 경기도 안경사 법정보수 교육을 앞두고 하는 정기 이사회입니다. 인사말은 여기로 가름을 하고요. 토의가 진행되면서 인사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회의록 및 주요 문서 수사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윤진수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윤진숙입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제2차 유인물로 계시는 네. 혹시 이성로 이사님께서 유인물과 질의응답으로 대신할 것을 제안드렸는데 동의가 제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호 이사님 동의해주고 최재형 이사님께서 제청해 주셨습니다. 설사 지금 동의와 제청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내용 살펴보시고 질의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업무 담당 상임 이사님들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질의와 응답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보고 있겠습니다. 직무부회장님을 대신하여 윤진수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내드렸으니 잘 살펴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출과 관련해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5월달까지 특별한 사항은 소모임 활성화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4대 보험에서 4대암 지금 두 분에게 지급이 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게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우리 2022대 집행부부터는 매월 말마다 우리 경기도 안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무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로그인 없이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31개 시군에 재무 현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하는 시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해 연말에 진행되는 총회를 통해서 재무 상황들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간혹 가다가 그걸 잘 모르시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다 제 공약대로 재정 정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할까요? 이어서 부서별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윤희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상황입니다. 회장님 저부터 그동안 이사회 전까지 진행됐던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안경사협회 감사 무효소송 공판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17일 2차 공판이 진행이 됐고 3차 공판이 7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부끄러운 일이라기보다도 속상한 일인데요. 경기도 안경사에도 행사 고발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불송치 결정이 됐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주도 안경사회의 김대원 회원이 경기도 안경사회 최명갑 전 회장님을 대상으로 경찰 고발을 한 건입니다. 이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불송치 결정돼서 제가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어제 수령을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3차 공판 때 그 관련된 자료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31개 시군 안경사회 회장님과 그 임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의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고 부회장님들, 시군 회장님들이 초대해 주시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 혼자 가서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인사말에서 드렸던 7월 3일날 진행되는 안경사 법정보수교육 관련된 내용입니다. 출석 인증 방식은 키오스크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최초 체크인 시간 이후 4시간 이상 확인 시 출석 인증 그런 데는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그런 시도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거는 이따 기타 한 건에서 한 번 더 다뤄질 내용이니까요. 그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경기도 안경사의 명예훼손 제가 어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경기도 안경사회를 모독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날 밤 8시에 진행된 우리 경기도 안경사회 전 집행부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모르시는 회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해명을 저한테 지금까지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명예훼손 고발을 더 이상 좀 이걸 그냥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경찰에 접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그 고발장에도 이런 말을 썼습니다.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서 우리 안경사의 품격이 올라가고 권익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은 우리 업계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은 진행이 했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내해 주세요. 다음은 김영용 유일수석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일수석 김영용입니다.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 안경사의 제2회관 후보지에 대해서 나눠주신 전단지를 좀 봐주시고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임원 몇 분이서 부분들을 지금 총 한 4군데를 보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2군데를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규모 센터 프라자 4층에 있는 거 30평형인데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인데 제세 공과금 채권은 법무사비 이론까지 다 합쳐서 한 2억 7천 한 2억 8천여만 원이 수요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인테리어 같은 게 전부 다 돼 있고 냉난방 시설이나 손댈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서 이거 개인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위치 조건이 좀 좋은 것이고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이건 제2청사 앞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골든타워 2층에 있는 거 28평형짜리는 이거는 금액이 1억 6,500에 이제 총 금액이 한 1억 8,300여만 원이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답답하고 냄새가 좀 나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들어가게 되면 시설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돼요.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후보지를 2군데를 선정을 해놨는데 오늘 좀 여기에 최종적으로 이사회사 이거 좀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국부회관이 제2회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또한 자산이기 때문에 회의를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성학수님께서 안녕하세요. 후보 수석과장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안경 박람회 추진사항 부분은 지금 경기도 부지 끝나고 나서 보수교육 때 자세하게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 안경사의 출연이금 2천만 원은 그게 목타 같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확인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 경기도 안경사회 제2회관 이전 또는 매입 관련된 추진 사항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임에 대한 의결을 받은 사항이고, 윤리수석 부회장님, 네. 제2회관 관련해서 부회장님들이 충분히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기본적인 논의는 되었는데 네. 아직 지금 뭐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그 자체적인 금액을 추경하기가 지금 거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데 구지역에서는 최대한적으로 그 금액을 모아볼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모아도 좀 금액은 좀 모자를 이제 지금 제 1안으로 가게 되면 이게 좀 많이 모자를 상황이 돼가지고 지구에서 어떤 금액을 좀 요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좀 제 1회관에 대해서 어차피 들어갈 때 제대로 된 것을 확정짓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우리 제2회관에 관련된 최상의 선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과제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안경사에서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1억 6천만 원까지에 대한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 뭐 대출을 받든 뭐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한, 현실적인 방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충 계산을 해도 1억 1천만 원이 지금 모자라요, 그렇죠? 네, 그거와 관련된 현실적인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마음이라고 해서 10억짜리 건물 왜 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12개 지역에서, 북부 12개에 있는 지역에서 출연이 얼마 정도 가능한 건지 최소한 이 정도의 논의는 좀 진행돼야지 우리가 뭐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뭐 하든 아니면 뭐 대출 받든 얼마 정도의 현실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논의를 우리 계속 그 상임이사 그리고 시군회장님들 계신 그 카톡방에서 계속 공유를 해주세요. 모든 정보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계속 오해가 생깁니다. 모든 것은 다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는 예. 생중계 중이라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말씀을 되게 자세하신 것 같아요. 제 2회가 문제가 경기도 안전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될 수 있고 수원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전 지부장이 주로 운영될 때문에 많은 소송을 겪으셨고, 그래서 저는 지금 선천적으로 우리 이사회 말고 이사회 전에 회장단회라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럼 의결 기구는 총회 다음에 이사회고요. 정기이사. 전이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첫째 나와 있는 자료가 조금 약간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수 회장님하고 죄송한 말씀이신데, 경기도 우리 안경사 회원들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자산을 우리가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한개 내가 4층이고 2층이고 이제 이 건물 연합이라든가 샤브나 스건드나 그쪽에 앞으로 변동과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속해있는 12개 구매장님들을 끝에 하나로 모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탈 세력이 생기면 나중에 또 걷잡을 수 없는, 이사회에서 또 총회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이 나도 거기에서 이탈 세력들이 또 발생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수석부장님이 부회장님이 그렇게 뜻을 하나를 모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투자 가치만 있다면 뭐 순수를 써서 해도 되는데 그 과정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그 후보지에 대한 조금 체계적인 자료가 조금 더 정보를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호센터 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주 가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북구 사무실이 있는 지역인데요. 만약에 회의실이나 관계 필요하면 거기 사무실 쓰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진짜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저도 이걸 사고 싶어요. 근데 1억 1,000만 원, 1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기에서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준비하신 분들의 마음은 또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말씀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서 저랑 한번 의정부에 같이 제가 올라가서 같이 라운딩을 하시고 이때 우리 또 이쪽 분야의 또 전문성을 가진 제가 최재용 이사님하고 같이 일정 조율을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금호 센터 프라자 되게 특이한 곳입니다. 이 건물이 바로 앞에 지하로 되어 있는 공영 주차가 있는데 차를 한 500대 댈 수 있는 곳이에요. 주차난을 바로 여기다 훨씬 더 좋은 공간입니다. 입지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 경기도 제2청사 앞이기 때문에 행정과 소통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소상공인 정책은 의정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의정부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안경사 관련된 소상공인 대출이나 그런 것들 협의를 할 때 의정부로 올라갑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곳은 아주 이 신곡동 이쪽이 아주 적절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걸로 해서 논의는 이 정도만. 네. 예. 이 방문 이 투자 가치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보여주는 부분에서 상당히 투자 가치라기보다는 미래 재산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지역이라는 정도는 할 수는 있지만은 부동산에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그런 운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걸 방금 살아야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두 후보지 두 곳을 가져왔는데 사실 앞장에 나와 있는 금호 프라자 사장이 훨씬 더 저는 대안적으로는 낫다고 봐요. 가치적으로 낫구나. 또 실제로 총 예상 비용이 하나는 인테리어가 웬만큼 되어 있어서 크게 손질할 돈이 필요가 없는 그런 게 있고, 한 곳은 해도 또 매입을 해도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그리 크지도 않는데, 그러면서도 입지나 이런 걸 보면 부모센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점들을 알아주시고, 하여튼 우리 경기 북부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매입에 관해서는 다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매입 금액이나 여러 가지 재원 마련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금 많은 좀 도움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이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도움도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예, 도와달라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저도 도와주고 싶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 지금 현재 12개 지역에서 출연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17일간 걷는다 하더라도 약정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게 나와야지 우리가 얼마만큼 도울 수 있는지 그게 협의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시면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2배관은 국부의 재산이 아니에요. 경기도의 재산이지. 사용자 원칙에서 다 해라면 조금 모순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단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국부에서 조금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참 좋다. 이렇게 접근하셔야지. 그걸 마치 국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건 제가 100만 원 이상 출연하겠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오늘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취지 말씀드린 거는 네. 우리가 그때 위임을 해드릴 때 경기도에 그 국부회관 준비 자금으로 이 정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위임을 드렸는데 그 범위 내에서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크게 뭐 토론하고 그럴 여지가 없는데 네. 그거에 거의 배되는 금액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부장님도 좀 조심스러우신 거고 저도 또한 네. 그거에 대해서 근원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총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100%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 금액 내에서 했다면은 굳이 뭐 우리가 뭐 출연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사실 이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출연 금액에서 초과된 거잖아요. 네,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사실 많다는 거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에 있는 분들께서 12개 지역에서 1,000만 원을 해서 지금 현재 1억 7천이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1,000만 원은 마찬가지로 12개 지역에서 출연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다가 여기 경기도 이사회이기 때문에 경기도 이사회 상고 한번 북부 협의회에서 그 날짜 해주시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저도 가겠습니다. 북부에 있는 회장님들이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7월 15일이 계약 만기니까 그 이전에 어떠한 결정을 좀 해주셔서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부회장님이 지금 현재 공석인 관계로 상반기 정기감사가 진행이 됐고 감사평을 제출해 이경호 감사님 오늘 오고 계시죠? 회장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평은 이따가 우리 이경원 감사님께 듣도록 하고요. 오늘 재무부회장님과 재무이사님도 역시 참석이 안 됐어요. 재무보고는 저희가 드린 상황이고 현재 2월 17일 현재 회비와 교육비 납입 현황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한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 우리 카카오톡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관리회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경기도환경사회가 회원수가 한 4,300명 정도 되기는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아주 과거에 계셨던 분들까지 하게 되면은 회원수로는 한 8,000명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전 굉장히 부끄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원님들의 협회에 대한 효능감이 좀 떨어졌다라는 거에 반증이기도 한데요. 예상하는 회원수는 저는 한 2,100명에서 한 2,200명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사 우리가 보수교육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속 후반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환경사회에서 대학과 연계된 자체 교육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수와 관련된 내용은 보수교육이 끝난다이라도 월 단위로 계속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군 회장님들께서 회원들의 현황을 또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부 회장님. 네, 문화복지부회장 장관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안경사회 국제임원 역량 강화 연수가 24년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이고요. 국경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그 예상 금액은 91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 저희 지원 같은 경우는 보통 생각하는 게 50%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또 경기도 안경사회 정회원 소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 그룹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8개 그룹이 또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신청된 그룹 중에는 정회원 8명 이상 구성을 해야 하고 원래 회비 납부 현황 등을 확인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2개 그룹이 정회원이 경기도 회원이 아닌 그룹이 있었습니다.
있지만 또 타 지역 그 회원들도 포함된 그룹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번에는 모두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고요. 또 지원 금액은 그 한 모임당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들은 그 11월 말까지 또 그 소진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지원하지 않을 생각이고 또 그 내부적으로는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2번 이상 그 지원을 받은 그룹은 차후에 2년간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규정과 또 한 가지 그 회원이 중복으로 또 소그룹에 속한 곳이 중복으로 속한 그룹이 좀 있었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처음에는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한 번 또 지원받은 그룹은 그 차기 년도에는 좀 더 그 감점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내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내부 그 사항은 한번 회장님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요? 네, 너무 좋으신 생각이에요. 네, 2회 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보긴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최초에 소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애초에 모임의 자립을 위한 모임이었어요.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드리고 그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모임이 자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시드머니를 제공해드리고 그 모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복지위원님들, 또 특히 복지부 회장님께서 아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하고요. 그리고 보고서 미제출구를 저도 이 부분 되게 고민됐는데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모임을 했는데 사진 한 장 안 들어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수정해서 내년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대홍보 회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외 홍보 부회장 이동욱입니다. 주요 지역 및 안경계 언론사 연대 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언론에는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안경계 언론에는 한국안경신문, FM라이브포스, 오키피클, 언론사 연대 반응 토론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지역 및 안경계 언론사 연대 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언론에는 역시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 획기적으로 경기도권 삼성전자 스토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 안경사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임직원 특별가로 구매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고요.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는 주간 내에 교육부를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사회 끝나면요, 유니슬 이사님,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사진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 사진 찍고 나가실 수 있게끔. 제가 왜냐하면은 한국안경신문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표님이 우리 보수교육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좀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준비하시는 분들 얼굴까지 거기에 실어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 배경에서 좀 쑥스럽지만 저희가 포토샵 잘 이쁘게 할 테니까 사진 한 번씩 찍어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저희가 또 이쁘게 멋있게 찍은 나온 사진이니까요.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사님들 사진 올리는 관이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자리를 저희 최신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업무 스토어 관련된 내용은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직은 좀 디버깅 작업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안경사회에서 자체 제작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핵심 기능은 정회원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 신분증을 경기도에 있는 삼성 스마트 스토어에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전산 작업이 삼성전자도 끝나고 우리 쪽의 모바일 어플에 대한 디버깅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제도적으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희령 회장님으로부터 회의 양쪽 심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안건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또 무겁다기보다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사회 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다가 어떤 짧은 동영상 하나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배경에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고민들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회의 안건 선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된 안건을 일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호안건입니다. 경기도 안경사회 선출직 직선제 추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살펴보시고 정말 오늘 이사회가 지금 한 4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 10분 정도 허심탄회하게 우리 상임이사님 특히 시군 회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추진 방향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이라면 선거인단 명단에 등재가 됩니다. 표의 등가성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대의원 표를 과연 정회원 표 한 표와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 이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뭐 수정 가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회원의 표와 그러니까 일반 회원의 표와 대의원의 표를 동등하게 1대1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등한 권한 행사가 실행될 수 있는 표의 등가성 없이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후보자 토론회는 2회 이상, 정관에도 2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동안 많은 후보님들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유권자에 대한 직선제가 되면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닌 걸로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전자투표가 비밀투표가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과거에는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은 누가 투표를 했는지 모른다. 다만 어떤 분이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 장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요. 투표를 하실 때까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5번의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전자투표 시스템이 반영이 돼서 많은 데를 하고 있고 아직 카카오톡으로 그러니까 가벼운 안건은 카카오톡 비밀투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 같고 정말 중요한 뭐 승강기 교체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비 상정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K보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누가 누구를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알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선거의 무게감이 커지고 공신력이 커지는 만큼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가 다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충분한 민영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공지를 사전에 해서 엄격하고 질서 있는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 안경사회 행정력이 총 집중할 것입니다. 출마 자격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직선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학연, 지연, 그리고 특정 집단들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들이 압승할 거 아니냐. 단순하게 들으면은 맞는 얘기예요. 또 설득력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학교 그리고 특정 세력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그들을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를 할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이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시 도 단위, 안경사회 단위에서 5년 이상 봉사하신 분, 일단 상임이사 이상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출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철저한 트레이닝이 되어야지 출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상세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목표는 2025년 1월부터 저희 경기도안경사회는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동영상에서 보시는데 이것이 진정한 스몰 배팅 사이클링 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우리 설명은 다 드렸고요. 우리 제가 정말 참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안건이 올라가고 나서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상임이사님들과 그리고 시군회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고칠 건 고치고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학술이사 박준식입니다.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정말로 이 직접 선거인데 직선제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선거에 대한 비용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네? 선거 비용이 많이 줄 거라고. 선거 비용이요? 선거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냐라는 예,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후보자 나가면 돈을 그렇잖아요. 공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선거 비용은 행정 비용 많이 들어가죠. 오히려 말이죠. 네. 그러면은 더 늘어나면 그 비용 더 추가적으로 내야 돼. 아니요. 경기도안경사회는 회장 같은 경우에는 기탁금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후보가 2명이면은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되죠. 그 금액으로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아요. 다만 감사 선거가 문제인데 직선제로 하게 됐을 때 제가 추산해 본데 전자투표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행정 비용만. 그리고 이제 그 선거할 때 지내는 투표자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거 하면 그 스튜디오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비용들도 추가적으로 들어주게. 맞아요. 들어가죠.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감사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러면 비용이 들면 그것도 공탁금도 다 해야 돼요. 일단은 중앙의 기준으로 하면 제가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중앙에도 감사 기탁금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도 경기도 안경사에도 200만 원까지는 아니라도 기탁금은 지난번에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비용을 좀 절감을 해서 하고 추가 비용은 우리 행정 사무 비용으로 좀 충당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은 중앙회에 있는 협회장님의 핵심 공약도 직선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직선제와 관련된 정관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선제 정관 개정된 다음에 우리 경기도안경사회도 직선제 선거를 하게 됐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행정 경험도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안 해보고 직선제 선출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마치 어느 분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직선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에서 먼저 테스트를 좀 해보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고쳐서 협회장 선거나 아니면 시도회장 선거에 반영을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연습 삼아서 해보자.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비용 부분은 후보자 입장에서 드는 비용은 똑같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저희 경기도 안경사가 먼저 시행해 본다면은 나중에 이제 중앙에 운영이 좋은 네, 리포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 경기지부장 선거를 네. 선거 관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행정 업무, 선거 업무를 그러면 경기도의 안경사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다가 뭐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다 부탁을 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선관위, 그러니까 우리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 행정 사무를 위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은 사실 떼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탁금으로 충분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해주길 바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에 대한 전문성, 선거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문자 보내는 횟수도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6회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문자 엄청 많이 받으셨죠? 우리 경기도 안경사회장 선거할 적에도. 그리고 선거가 사실 우리가 불법적인 선거를 하는 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상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해관 수회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현실적인 선거 행정사무 위탁 금액이 나오면 그렇게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그리고 또 여기 내부에서도 또 선출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부적인 업무 처리라는 것들이 아무리 냉정하게 업무 처리를 해도 탈락된 부분 속에서는 섭섭한 부분이고 불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그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공탁금을 내는 거잖아요. 공탁금이 하고 그러면 뭐 공탁금이 많아서 뭐 내가 불리해서 뭐 이런 사부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면은 중앙에서 우리 경기지구를 뭐 시험 삼아서 먼저 해보라고 하는 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인데 차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작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맡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공정한 선거를 첫 해부터 치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비용 부분 이야기 하시는데요. 후원회를 그래서 여는 겁니다. 후원회를 공식화하고 그리고 후원회에서 선거 자금을 모으실 수 있는 그런 그 레인지를 캐파를 저희가 좀 정해주고요. 참고로 이제 시도의원 선거를 할 적에는 후원회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으면 또 불법 선거 자금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선거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좀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돈 선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직선거법에서도 허위 공포 사실과 그 선거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저희가 아주 세세하게 만들려고 하고 실제로 타 단체 가이드라인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손흥수 회장님 어제 저에게 전화 주셨는데 특별한 말씀. 네. 우리 상임이사님들께서도 예. 아까 저도 같은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사실은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은 사실 협회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이들을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외로는 이제 가양시키면 밑에서 실현을 하고 협회에서 보완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는 우리의 실제로 뭔가 방문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있는 것들이 협회가 오면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좀 관계치도 있고 한데 그걸 판단을 그대로 한번 또 시작하게 되면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접근을 갖다가 시작을 갖다가 좀 조심스럽게 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보면 또 이렇게 이제 요 선거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같이 이때까지는 조금 그래도 경동생으로 해서 지금 아름아름 이렇게 했는데 이 뭐 조금 더 이제 전투적으로 보면 각박하게 막 거기 사실 공편이 뭐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되게 좀 조심스럽고 조금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고 그런 데서 하게 되면 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뭐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협회장 선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건 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더 하이리스크고 하이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록 경기도 조직이고 또 선출되어 있는 선출 과정을 통해서
사실 부회장님들도 다 선출직이세요. 같이 저랑 투표를 받을 선거운동 같이 하러 다니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회장을 선출을 전부 다 그 총회 자리에서 위임을 받죠. 그거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협회에서는 회장과 그리고 부회장 같이 러닝메이트로 6인이 같이 선거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그게 옳고요. 신협선거, 농협선거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되지가 않았던 부분입니다. 최소한 경기도환경사에서는 수석부회장님까지도 같이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띄워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이동욱 우리 부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스몰리스크 스몰리턴이 맞다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중앙회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도 경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이게 실현 가능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 답변 좀 대신 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소수의 기득권이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구조는 이제는 종식돼야 된다. 우리 이미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선배님들 대통령 선거 직선제와 간선제 다 경험하신 분들인데요. 이미 우리가 민주화된 지 오래됐고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그건 어느 정도 좀 연습도 됐고 그리고 증명도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관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의견 주시겠어요? 한 두세 분 정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추진 이 안건은 현재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이 상임이사에서 총회를 소집을 하는 안건이에요. 이거를 먼저 과연 상임이사에서 지선제 추진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거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선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총회를 소집을 한다고 했을 때 케이프 구성을 해서 직선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안건을 도출을 해서 총회 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 지금 중요한 사항은 이 총회를 소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일단은 정기사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안건을 그냥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하는 거고, 뭐 총회 소집하겠다고 의결 받았는데 안건이 없는 상황이면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거죠. 그 총회는 제가 소집을 하고 전자투표 의결을 제가 1월달에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거와 관련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분들이 해서 전자투표 의결을 받을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안건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무슨 회장님? 안양시 안양가 뭐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어차피 중앙에서 공약도 나오고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누군가는 시행해야 되는 시행하는 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이거 총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그 참석 인원이 얼마 이상 돼야 3분의 2 이상 돼야 되는 겁니까? 비대면으로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네, 투표로 의결을 받을 생각입니다. 총회 자체를 네,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유튜브로 혹은 그 토론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렇게 좀 하고요. 투표로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는 구조로 갈 예정입니다. 투표회의 자체가 참석으로 카운트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투표라고 하면 투표를 안 하시면 부결이 되겠죠.
아니고 좋은 의미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동양은 좋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수요량이 하려고 고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 전부 다 대의원이셨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많은 분들께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안건을 동의와 제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서 동의와 제청을 해주셨으므로 경기도 환경사의 선출직 뒷선제 추진 운영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안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한 5분 정도 정해를 해도 될까요?